안녕하세요. 마음쉼터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쉼표 하나 놓아드리고 싶어 이 자리에 왔습니다. 혹시 지금 이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면 잠시 하던 일 멈추시고 편안한 자세로 앉아보세요. 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으셨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느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남편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살아오시다가 마침내 나라는 사람을 발견하게 된 한 분의 용기 있는 선택에 관한 이야기예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 이건 우리 엄마 이야기 같네 하시거나 이건 바로 내 이야기네 하고 고개를 끄덕이시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 어디선가 이런 이야기를 기다리고 계실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되어 전해질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천천히 한 어머니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보다 먼저 눈을 뜨시는 분이 계십니다. 70 넘은 나이에도 몸은 정확한 시계처럼 움직이죠. 조용히 이불을 걷어내고 발끝으로 살살 걸어 부엌으로 향합니다. 아직 잠든 가족들을 깨우지 않으려고. 늘 그랬듯이 말이에요. 찬물에 쌀을 씻고 도시락 반찬을 준비합니다. 아들 도시락, 며느리 도시락, 그리고 초등학생 손주 도시락까지 3개의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만들어가며 생각하죠. 우리 아들이 직장에서 든든하게 먹었으면 좋겠고, 며느리도 몸 상하지 않게, 손주는 또래 친구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처음 며느리가 출산 후 회사에 복직할 때였죠.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며느리의 그 고마운 인사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손주가 처음 할머니 고마워요 하며 안겨올 때, 아, 그때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하나둘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머니 김치 떨어져 가는데요. 어머니 애 학용품 좀 사다 주세요. 어머니 오늘 좀 늦을 것 같으니까 저녁 차려 놓으세요. 언제부터였을까요? 감사합니다가 해주세요로 바뀌었고 고마워요가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온 가족이 둘러앉은 식탁에서 아들이 회사 얘기를 하고 며느리가 직장 동료 얘기를 하고 손주가 학교 얘기를 할 때 이 어머니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어떠셨어요? 라고 묻지 않는다는 걸. 아무도 자신의 하루가 어땠는지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걸. 마치 밥하는 기계, 빨래하는 기계, 청소하는 기계처럼 그저 집안일을 해내는 존재로만 여겨지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날 밤 설거지를 하면서 이 어머니는 싱크대 위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투명한 사람이 되었을까? 그런데 이 어머니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될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투명한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은 생각보다 천천히, 그래서 더욱 잔혹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며느리가 세탁기 앞에서 빨래를 분리하고 있는 어머니에게 말했죠. 어머니, 앞으로 빨래는 따로 하면 안 될까요? 아무래도 아이 옷이랑 섞이면 좀 그렇고, 그리고 어머니 옷은 냄새도 좀 나는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이 어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손주의 작은 티셔츠를 바라봤습니다. 어제까지 이 옷의 주인이 할머니라고 부르며 안겨왔는데 이제 할머니의 손길조차 더럽다는 건가요? 저녁 시간도 정해졌습니다. 6시 정각에 밥상 차려주시고 7시까지 설거지 끝내주세요. 우리 부부가 대화할 시간이 필요해서요. 그렇게 이 어머니는 점점 더 좁은 공간으로, 더 정해진 시간으로, 더 눈치 보는 생활로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견디기 힘들었던 건 몸이 아플 때였어요. 감기에 걸려 기침을 하면 어머니, 아이한테 옮을까봐 걱정돼요. 마스크 좀 써주세요. 무릎이 아파 절뚝거리면 어머니, 그러게 무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누구도 아픈 게 괜찮은지, 병원엔 가봤는지, 약은 드셨는지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날, 의사가 말했죠. 담낭염이 심해서 수술이 필요합니다.
보호자 연락처 좀 주세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엄마야. 병원에 있는데 수술을 해야 한대. 아, 엄마.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 중이에요. 며느리한테 연락해 보세요. 며느리에게 전화했어요. 어머니. 지금 아이 학부모 상담 중이라. 간병인 불러서 하시면 안 될까요? 수술실 앞 의자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엔 가족들과 함께 온 다른 환자분들이 있었는데 이 어머니만 홀로 서 있었어요. 수술복을 입고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은 어디 계세요? 가족이 바빠서요. 그때 눈물이 났습니다. 마취가 들기 전까지 계속 눈물이 흘렀어요.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은 병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육체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마음의 상처는 때로 평생을 따라다니죠. 하지만 이 어머니는 그 순간 병상에서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그 결심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수술 후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참 파랗더라고 하시더군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최소 3개월은 푹 쉬셔야 합니다. 무거운 것 들기, 오래 서 있기, 쪼그려 앉기 모두 금물이에요. 그런데 퇴원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든 몸으로 부엌을 기웃거리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간단한 밑반찬 정도는 해주실 수 있죠? 제가 회사 다니느라 정말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애 도시락도 어머니가 만들어줘야 애가 잘 먹는다고 하네요. 그 순간 무언가가 확실해졌어요. 아, 나는 정말 이 집의 가정부일 뿐이구나. 아프거나 말거나 수술했거나 말거나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였어요. 단지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기능만 제대로 작동하면 되는. 그리고 2주 후 그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거실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어요. 여보, 우리 어머니 계속 이럴 것 같은데. 요양원 알아보는 게 어때? 요즘 시설 좋은 데 많다던데. 그래, 사실 나도 그 생각했어. 집도 좁고 애도 크고 있고 어머니도 또래분들이랑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순간 70여 년 살아온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고 하셨어요. 20대에 시집 와서 시부모 모시고 30대에 애 둘 키우며 남편 뒷바라지하고 40대에 남편 사업 실패했을 때 파출부 일하며 버텨내고 50대에 자식들 대학 보내려고 새벽 청소 일하고 60대에 손주들 돌봐주며 행복해하고 그리고 70대에 요양원에 보내질 짐짝이 되었구나. 그런데 그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고 하셨어요. 분노가 아니라 해방감이었어요. 그래, 내가 먼저 떠나자. 가정부 취급받으며 살 거라면, 짐짝 취급받을 때까지 기다릴 거라면, 내가 먼저 내 발로 나가자. 울진, 바닷가, 전원주택. 20년 전 남편과 여행 갔던 울진 바닷가가 떠올랐거든요. 그때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나중에 늙으면 이런 데서 살면 좋겠다. 그 약속, 혼자서라도 지켜보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이 집 매매로 내놓고 싶은데요. 부동산 아저씨가 물었어요. 어르신, 어디로 이사 가시려고요? 바닷가요. 바닷소리 들리는 곳으로요. 그때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70년을 남을 위해 살아온 한 여인이 마침내 자신만의 길을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그 용기 있는 첫걸음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족들이 3박 4일 부산 여행을 떠난 그 주말, 이 어머니는 평생 가장 바쁜 시간을 보냈어요. 70년 인생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시집 올 때 가져온 작은 거울, 아이들 어렸을 때 그린 그림들, 남편이 사준 반지, 손주들과 찍은 사진들. 무엇을 가져가고 무엇을 두고 갈지 하나하나가 다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 하시더군요. 짐을 버릴수록 정리할수록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다고요. 그리고 화요일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 계약 완료됐습니다. 잔금 처리도 끝났고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어요. 손주가 뛰어와 안겼고 며느리는 부산 과자를 내밀었고 아들은 피곤한 듯 짐을 놓았죠. 거실 소파에 가족들을 모두 앉혔습니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 가족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봤죠. 나 이 집을 팔았다.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릴 정도로요. 먼저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농담이시죠? 아들도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살 집은 어떻게 하라고요? 애는 어떻게 하고요? 하지만 이 어머니의 대답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내가 평생 일해서 번 돈으로 산 집이야.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고. 며느리가 눈물까지 보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 갑자기 어떻게 하세요? 저희는 어디서 살라고요? 그때 이 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목소리만큼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고 했지? 그렇다면 내가 수술할 때 어디 있었어? 내가 아플 때 어디 있었고 내가 힘들 때는 어디 있었지? 너희들은 나를 가족으로 본 게 아니야. 집안이라는 사람, 애 돌봐주는 사람, 밥해주는 사람으로만 봤지. 아들이 변명했어요. 엄마,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인으로 살 거야.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누구한테 고마워하지 않아도 되는 내 집에서 내 방식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울진 바닷가에 작은 집을 샀어. 내일 이사 갈 거야. 손주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할머니, 그럼 우리 언제 만나요? 보고 싶으면 찾아와. 바닷가는 서울보다 훨씬 좋을 거야. 그렇게 7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낸 어머니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닷가 마을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들려드릴게요. KTX에서 내려 버스를 갈아타고 마침내 울진에 도착했을 때의 그 순간을 이 어머니는 평생 잊지 못하실 거예요. 버스 문이 열리는 순간 바다 냄새가 확 들어왔어요. 짠내 나는 공기, 자유로운 바람.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도 모르는 곳이라는 해방감.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미리 알아둔 주소를 찾아 걸었어요. 바닷가에서 도보 5분 거리, 30평 남짓한 단층 전원주택.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이제 정말 내 집이구나. 작지만 아늑한 거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창문, 혼자 쓰기엔 충분한 방 하나. 그날 밤 처음으로 아무 걱정 없이 잠들었어요.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날 필요도, 도시락 싸야 한다는 부담도, 누군가 눈치 볼 일도 없이. 다음 날 아침 햇살에 눈을 뜨고 창문을 열었을 때 파란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아, 이런 게 행복이구나. 동네 한 바퀴를 돌아보기로 했어요. 좁은 골목길을 걷다가 앞집 할머니와 마주쳤죠. 새로 이사 오셨나 봐요? 서울서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가워라. 우리 동네 사람 하나 늘어서 좋네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서울에서 20년을 살면서도 이런 따뜻한 인사를 받아본 게 언제였던가요? 시장에 장을 보러 갔어요. 생선가게 아저씨가 물었어요. 어르신 혼자 사세요? 네. 그럼 이 고등어 한 마리면 되겠네요. 신선한 걸로 골라드릴게요. 예전 같으면 아들 것, 며느리 것, 손주 것 이렇게 가족 수만큼 계산해서 샀는데 이제는 내 것 하나만 사면 되는 거였어요. 이상하게도 그게 부족하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여유로웠어요. 집에 돌아와서 혼자 밥상을 차렸어요. 고등어 한 토막, 김치찌개 한 그릇, 갓 지은 밥 한 공기. 예전엔 항상 생각했어요. 짜게 하면 안 되고 아이한테 맵지 않게. 아들은 생선을 안 좋아하니까. 며느리는 김치찌개를 싫어하니까. 하지만 오늘만큼은 오로지 내 입맛대로 요리했어요. 혼자서 차려 먹는 첫 밥상.
그런데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 이런 게 진짜 맛있는 거구나. 내가 좋아하는 짠맛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맵게, 내가 먹고 싶은 반찬으로. 그때 깨달았어요. 혼자라는 건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바닷가를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70년을 살면서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사는구나.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날리고 파도 소리가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 순간이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새로운 시작.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였어요. 3개월이 지났을 무렵 이 어머니는 바닷가에서의 새로운 리듬에 완전히 적응하고 계셨어요. 아침엔 바닷가 산책, 점심엔 동네 할머니들과 수다, 저녁엔 좋아하는 드라마 보며 차 한 잔. 그런데 어느 토요일 오후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엄마. 나야. 민수야. 문을 열자. 여위고 지친 표정의 아들이 서 있었어요. 손에는 과일 한 봉지와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표정을 하고 있었죠. 어떻게 여기까지? 엄마. 들어가서 얘기해도 될까?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 한마디에 그동안 쌓였던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어요. 장모님 집에서 사는데 정말 힘들어. 매일 눈치 보고 애는 할머니 찾고 아내는 스트레스 받아서 짜증만 내고 그때서야 알았어, 엄마. 엄마가 우리 때문에 얼마나 참았는지, 엄마가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지. 눈물을 훔치며 계속 말했어요. 엄마가 해준 따뜻한 밥, 깨끗하게 정리된 집, 아이 돌봐주시는 것.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엄마가 아플 때 병원에 혼자 두고 온 것. 정말 죄송해. 정말 미안해. 이 어머니는 조용히 아들을 바라보셨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안쓰럽고 또 한편으로는 뿌듯했어요. 이제야 아들이 깨달았구나. 그래. 이제 알았구나. 엄마 다시 집으로 돌아와. 이번엔 정말 달라질게. 엄마를 가족으로 어른으로 모실게. 하지만 이 어머니의 대답은 아들의 예상과 달랐어요. 고마워. 내가 깨달아줘서. 하지만 민수야. 이제 나는 나의 삶을 살 거야. 70년을 너희를 위해 살았어. 그건 후회하지 않아. 그게 내 선택이었고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이야. 아들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그래도 혼자 사시면 어떡해요? 아프시면 어쩌고. 여기 이웃분들이 얼마나 좋은데. 오히려 서울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인사하고 살고 있어. 그리고 아픈 건 가족이 있어도 혼자 아픈 거야. 그건 엄마가 이미 경험해봤잖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게 나에게는 가장 큰 효도야. 이제 너희도 독립해서 너희만의 방식으로 가정을 꾸려가렴. 그리고 가끔 보고 싶을 때 놀러와.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해드릴게. 하지만 이제는 손님으로 아들로 와. 가족의 집에 머물러 가는 사람으로. 아들은 한참을 울었어요.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이 섞인 눈물이었죠. 알았어요, 엄마. 엄마가 행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게 진짜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화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분은 누구누구 어머니도 누구누구 할머니도 아닌 74년 만에 처음으로 그냥 박순이로 살고 계세요. 아침 7시. 알람 없이 자연스럽게 눈을 뜹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오늘은 뭘 하며 보낼까 생각해요. 바닷가 산책을 할까? 텃밭에 상추를 심을까? 아니면 동네 할머니들과 화투를 칠까? 모든 게 자신의 선택이에요. 뒷마당 작은 텃밭에는 상추, 깻잎, 고추가 파릇파릇 자라고 있어요. 누구 입맛에 맞춰야 하나 고민할 필요 없이 그저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만 심었어요. 이웃 할머니들과의 수다도 즐거워요.
박순희 씨, 오늘 김치찌개 끓였는데 나눠 먹을까요? 좋아요. 저는 젓갈 담갔으니까 같이 드셔요. 서로 시자를 붙여 부르는 게 이렇게 새로울 수가 없어요. 가끔 손주가 전화를 걸어와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언제 놀러 가도 돼요? 언제든 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이제는 정말 기다려지는 만남이에요. 의무가 아닌 그리움으로 만나는 거니까요. 해질 무렵 바닷가를 걸으며 생각해요. 이런 게 행복이구나.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것. 70년을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 남은 시간은 정말 박순희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이 바로 시작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지금도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고 계신가요?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녀를 위해, 부모를 위해.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도 소중해요. 하지만 가끔은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내 삶을 살고 있나? 나는 언제쯤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남을 위해 살아온 세월이 지나고 이제는 나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시작해보세요. 진짜 당신의 이름으로, 진짜 당신의 선택으로, 진짜 당신의 행복을 찾아서 74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한 분의 용기 있는 선택 이야기였어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혹시 마음 한편이 찡했다면, 혹시 우리 어머니가 생각났다고 하신다면, 혹시 이건 바로 내 이야기 같다고 느끼셨다면, 여러분도 박순희 어머니와 비슷한 마음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뒤로 한 채 살아가시는 분들, 그런 세월이 당연하다고 여겨져 온 분들. 하지만 가끔은 나는 언제쯤 나를 위해 살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도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나도 이런 적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생각나네요. 나도 용기를 내고 싶어요. 어떤 이야기든 좋아요. 우리 서로 응원하며 용기를 내어봅시다. 혼자서는 어려운 일도 함께라면 조금 더 쉬워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전해져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어디선가 박순희 어머니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작은 용기를 얻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에는 따뜻한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용기가 됩니다. 마음쉼터 라디오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가져올 예정이에요. 우리 삶 속 평범하지만 특별한 순간들, 누군가는 공감하고 누군가는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이야기들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의 삶을 사는 것, 지금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오늘도 마음쉼터 라디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용기 있고 조금 더 행복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